자바스크립트 기초 시작하겠습니다. 1장 헬로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 사이트 여기는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렵고 어떤 부분들은 좀 쉽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되는 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DN 웹 문서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잘 보시고요. 이 두 개의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위한 편집 도구, 편집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우리가 줄여서 VS 코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VS 코드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검색하면 이 공식 사이트 링크를 보여줄 겁니다. 그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환경, 맥 환경 각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시고요. 작업 영역에 폴더 추가. 근데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여기 한글로 메뉴가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이 메뉴가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요 아이콘 있죠? 요걸 클릭하면 이쪽에 뭔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거기에 코리안 KOREAN 랭귀지 팩, 코리안 랭귀지 팩이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를 설치, 그걸 클릭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버튼 중에 설치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코리안 랭귀지 팩, 한국어 랭귀지 팩이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다 설치하고 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닫았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이렇게 한글 메뉴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 작업 영역 폴더 추가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폴더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스 코드를 작업할 그 폴더를 선택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파일들은 다 그 폴더 밑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을 설치를 해 두세요. 뭐 꼭 크롬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크롬을 많이 사용하니까 크롬을 설치를 합니다. 뭐 크롬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크롬을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 여기 그 홈에서 웹브라우저, 기본 웹브라우저 선택 부분에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되어 있으면 크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웹브라우저 콘솔 사용법 익히기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크롬이 가장 대표적인데 뭐 사파리라든가 아니면 엣지라든가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다 수행이 돼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기본적으로 이 웹브라우저에는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되어 있는 엔진이
이 코드를 실행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것 중에 하나가 크롬이라든가 엣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F12 버튼 누르면 또는 맥에서는 옵션하고 커맨드 I 이걸 누르게 되면 콘솔 창, 크롬 개발자 도구가 뜨면서 콘솔 창이 떠요. 그러니까 F12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인터넷 사이트는 왼쪽으로 밀리면서 오른쪽에 이와 같이 좀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쫙 나올 거예요. 복잡한 모양. 이 위에 보면 엘리먼트, 콘솔, 소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콘솔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해서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등호 표시 있죠? 우리는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가 나왔을 때 얘가 우리가 내리는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프롬프트에 코드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 hello, world 이렇게 이거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괄호 닫기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hello world, 우리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써져 있는 그 문자들이 바로 아래줄에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콘솔 로그, 이게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출력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다른 언어에서 이제 그 출력하는 걸 했다면 뭐 printf라든가 println이라든가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인터프리터 방식은 코드를 한 덩어리씩 실행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이제 이 인터프리터 방식인데요. 반면에 컴파일 방식의 언어들도 있습니다. 컴파일 방식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한 번에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C라든가 C++이라든가 자바 이런 것들이 컴파일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만약에 책이 한 권 있다. 그러면 그 책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있다. 그러면 그 번역가는 컴파일 하는 거예요. 컴파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번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를 쭉 다 보고 그러니까 그 번역가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의 문맥을 보고 가장 적당한 단어와 표현, 문장을 선택해서 나타내죠. 그냥 그 어떤 한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 문장만 가지고 딱 번역하진 않아요. 그거를 우리는 컴파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C나 C++,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면서 이렇게 기계어 코드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터프리터 방식은 동시통역사 같은 거예요. 우리 동시통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A라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한 문장을 하면 그 한 문장에 대해서 통역하고 한 문장 얘기하면 한 문장 통역하고 이렇게 하죠. 뒤에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게 곧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자, 이게 REPL이라고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read, evaluation, print, loop. 이거의 약자예요. read, eval, print, loop. 읽고, read는 읽는다는 뜻이죠. eval은 평가한다, 이거를 처리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print, 출력한다, loop, 반복한다. REP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를 한 줄씩 입력받아서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출력한 뒤 다시 프롬프트가 나타나서 새로운 입력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을 따라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 사고력은 프로그램이 수행하길 원하는 행동을 명확한 순서와 절차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사고력 훈련법은 순서도, 플로우 차트, 이걸 많이 작성을 해보면 프로그래밍 사고력이 증가합니다. 순서도는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명령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도형과 기호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플로우가 흐른다라는 얘기죠. 차트는 도면이고 흐르는 거를 나타낸 도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짜리 동그란 원, 시작, 또는 두 겹짜리 동그란 원은 시작과 끝만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타원 모양은 어떤 중간중간에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이거는 끝말잇기에 대한,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끝말잇기 하는 거 있죠. 이 끝말잇기를 프로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려면 이런 흐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나타낸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참가할지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참가자 순서를 정한다. 그리고 대기. 여기서 이 대기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대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컴퓨터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플로우 차트, 이거는 컴퓨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끝말잇기를 하려면 컴퓨터가 시작한 다음에 몇 명이 참가할지를 사용자한테 선택하게끔 해요. 그럼 사용자가 선택해 주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받고 나면 참가자의 순서를 정하는 거를 컴퓨터가 합니다. 그리고 대기해요. 왜 대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단어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 입력하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중에 한 명이 입력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제시어를 말하는 거죠. 말했나? 확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게끔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올바른가? 확인하는 거예요. 올바르다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끔 하고, 단어가 올바른가?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단어가 올바르지 않은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아무개가 틀렸다라는 걸 표시하고 끝내는 이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런 과정으로 끝말잇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사람들 사이에 끝말잇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거나이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겹의 타원 아니고 그냥 원, 이거는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이렇게 두 번만 씁니다. 많아야 두 번이에요. 여러 번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원,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름모는 판단, 무엇인가 아닌가, 또는 어떤 종류인가,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될 때 마름모를 씁니다. 그 다음에 두 겹의 사각형, 이것은 특수한 상황인데 대기, 그러니까 그 컴퓨터 입장에서 사용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마우스를 클릭했다든가, 아니면 키보드를 눌러줬다든가, 아니면 마우스가 움직였다거나, 이런 그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건, 그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이 절차, 여기서부터 여기로, 다음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플로우 차트, 순서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나타내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2장 기본 문법 배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법 코드 작성 규칙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료형, 변수, 조건문, 반복문, 객체, 클래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세미콜론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세미콜론을 붙여도 되기도 하고 붙이지 않아도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붙이는 거를 권장해요. 위치는 어디냐? 하나의 명령을 내리고 제일 끝에 한 줄에 만약에 여러 명령을 넣을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콘솔 로그 헬로 월드 했는데 또 헬로 자바스크립트를 콘솔 로그 하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세미콜론 이거는 필수예요. 여기를 이걸 쓰지 않으면 오류라는 이게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명령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의 명령이 아니죠. 두 개죠. 그러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다 한 줄, 세 줄에 걸쳐서 썼다. 그러면 이 세미콜론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주석은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작성한 부분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컴퓨터는 이 주석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지우지는 않아요. 나중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둡니다. 한 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를 달아주면 그 슬래시 슬래시 이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죠.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 같은 경우엔 슬래시 스타 슬래시 마치 괄호 열기부터 괄호 닫기 이렇게 짝을 이룬 것처럼 슬래시 스타부터 스타 슬래시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는 제한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 나중에 우리가 또 그 코드를 봐야 되잖아요. 다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글 쓸 때 보면 앞에 들여쓰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왜 하겠어요? 볼 때 편하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문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두 칸으로 띄어쓰기라는 건 이렇게 if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쓰는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뭐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요 컨디션이 참이라면 이 콘솔 로그 헬로 월드를 콘솔 창에 찍겠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요 콘솔 로그가 요 if에 있는 컨디션에 의존이 돼 있죠. 그래서 의존이 돼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나중에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라는 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코드를 읽었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그걸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값이라는 게 있고요, 자료형이 있어요. 값은 프로그램에서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뭐 1, 5, 3.1, 홍길동이라는 이름 또는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값이라고 해요. 자료형은 값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1, 2, 3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숫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홍길동, 강호동 이런 사람 이름 또는 안녕하세요 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글자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트링, 문자열 또는 문자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자료형이라고 해요. 자료의 형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소개드릴 자료형은 문자열입니다. 영어로 스트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문자들이 하나 이상 나열되어 있는 자료형이에요. 시작과 끝이 따옴표로 감춰진 값입니다. 시작과 끝을 같은 종류의 따옴표로 감싸요. 따옴표가 보면 큰 따옴표가 있고 작은 따옴표가 있죠. 작은 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큰 따옴표로 감싸도 돼요. 그런데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끝내야지 큰 따옴표로 끝나면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러면 문자열이 안 돼요.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큰 따옴표로 끝나야 되는데 작은 따옴표로 끝나도 이것도 역시 문자열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가 있어요. 어떠한 값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연산자죠. 문자열에도 그런 연산을 하게끔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문자열끼리 서로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문자열 안에 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해서 작은 따옴표에 있는 요거는 실제 이 시작과 끝을 알리는 따옴표가 아니라 이 내용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작은 따옴표 문자가 이 내용 안에 넣고 싶어. 작은 따옴표를 내용 안에 넣고 싶어.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작은 따옴표로 안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넣고 싶으면 이렇게 앞에 백슬래시라는 걸 붙여줘요. 백슬래시는 실제 키보드상에서는 이렇게 돈 모양의 문자입니다. 그걸 써주든지 아니면 큰 따옴표로 열고 큰 따옴표로 닫으면서 그 사이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써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는데 내용 중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오류나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끝난 줄 알거든. 요 뒤에 있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가. 큰 따옴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큰 따옴표로 끝나요. 근데 그 사이에 내용에 큰 따옴표를 넣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백슬래시를 붙여주셔야 돼요. 또는 백슬래시를 붙이기 싫다. 그러면 시작하는 따옴표와 끝나는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해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큰 따옴표가 나타나도 그냥 그것은 내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한 문자열을 여러 줄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문자열에서 행가리하는 부분 앞에 백슬래시 n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줄바꿈을 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 줄에 걸쳐 하고 이렇게 하고 표시됩니다. 이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 문서를 이 프로그램 코딩할 때는 한 줄에다가 썼지만 출력할 때, 화면에 출력할 때는 두 줄에 나눠서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줄에 걸쳐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리터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키보드 상에 보면 ESC 키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랑 비슷하지만 작은 따옴표랑 모양이 살짝 다른 그 따옴표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작은 따옴표가 기울어져 있는 형태의 문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백틱이라고 하는데, 이 백틱 또는 백커트라고 얘기하는 이 문자로 감싸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감쌌을 때는 백슬래시 n을 사용하지 않아도 행가리, 그 다음 줄로 내려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틱을 써주고요. 여러 줄에 걸쳐 엔터 표시됩니다. 점 찍고 엔터 줄을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백슬래시 n으로 한 걸로 처리가 돼요. 그럼 앞에서는 이건 안 되냐?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돼. 예, 이러면 오류 나요. 여기서 작은 따옴표 하고요. 여러 줄에 걸쳐 하고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류 나요.
왜냐하면 엔터를 치는 순간 아까 뭘 한다고? 리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명령을 리드 읽어가. 그리고 저거를 이벨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왜?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작은 따옴표 다 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요. 근데 이렇게 백틱 문자가 있으면 그 리드하는 부분이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엔터를 쳐도 안 읽어요. 계속하고 백틱이 나오면 백틱이 있었고 백틱이 다시 닫는 백틱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줄의 끝에서 엔터를 치면 그제서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 명령을 읽어가요. 자, 두 문자열을 합칠 때는 플러스라는 기호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숫자상에서 넘버들은 보면 숫자 더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문자열을 이어 붙일 때도 저 플러스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문자열인데 한쪽은 문자열이 아니야. 숫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숫자를 문자열이라고 가정하고 이어 붙여버려요. 문자열은 실제 숫자 더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문자열이 긴 경우는 문자열을 하고 플러스하고 나눈 뒤 다시 합칩니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넘버, 숫자예요. 따옴표 없이 숫자 그대로 작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숫자예요. 근데 만약에 저 5를 따옴표 안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저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 돼요. 문자열은 계산할 때 쓸 수 없어요. 이어 붙이는 용도로밖에 못 써요. 이렇게 여기 보면 type of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type of는 뒤에 따라 나오는 자료가 자료 타입이 무엇인가, 자료형이 무엇인가를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type of O 하고 엔터를 치면 number라고 하고 type of O인데 O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 string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지수표기법이라고 있어요. 지수표기법은 뭐냐면 이렇게 5 곱하기 10의 몇 승, 10의 몇 승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 지수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딩에서는 영문자 2를 씁니다. 익스포넨셜의 앞에 2자를 가져다가 5, 2, 4 이렇게 쓰면 이거는 5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플러스 4 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플러스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달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0.005가 되는 거니까 되게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진수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들이 b라는 거 0하고 b를 써주시면 돼요. 0b 하면 뒤에 이진수를 쓰시면 됩니다. 0b 11 해서 엔터를 치면 숫자 3이 나와요. 이진수 11은 10진수 3이니까. 그 다음에 8진수를 나타낼 때는 5를 써주십니다. b 여기 5는 8진수, x는 16진수. 16진수는 여기 한 자리에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10진수로 따지면 0부터 15까지거든요. 근데 10진수 10, 11, 12, 13, 14, 15까지는 10진수로는 두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16진수에서는 한 자리 안에 그걸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 대신에 A를 쓰고 11 대신에 B를 쓰고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해서 10부터 15까지를 A부터 F까지로 대신 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다가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0x1c 이렇게 하면 엔터를 치면 28이구나 16진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파스인트가 있는데 파스인트는 뭐냐면 괄호 안에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 안에서 앞에서부터 정수만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정수를 잘라내면 3만 꺼내는 거죠. 파스 플로트는 앞에서부터 실수를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문자를 만나면 그 전까지만 잘라냅니다. 3.14를 다 잘라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